2021년 5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36분 30초 39금 증권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키 큰 애 와 있고 얘는 이제 고정이 되고 반고정 IT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IT 전문가 우리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네. 키 큰 녀석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텔레그램의 주식 돋보기 가치투자 클럽,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페에 스톡헌터 많이들 가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식 돋보기는 10,000명이 넘어서 어떻게 그렇게 잘라냈는데 막았는데도 고객 중심을 생각해야지 왜 잘라요? 자르기는. 아니 뭐 그게 무슨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고 하여튼 뭐 너무 많이 호응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들어오지 마세요 지금. 가치투자 클럽으로 좀 많이 가주시면 좋겠고. 회원제야 이제 10,000명. 가치투자 클럽의 자료들은 항상 좋은 자료들과 업로드가 빠릿빠릿 되는 거의 히트치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오늘 IT는 뭐 이제 반고정이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뭐 반도체 얘기 좀 이따 하겠지만 결론은 사도 된다. 지금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매크로 얘기 먼저 해드리면은 계속 지금 몇 주째에서 얘기했던 게 돈값이 싸다 하잖아. 이 인플레와 금리,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많이 해요. 인플레는 뭔지 다 알지? 인플레이션은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공급과 수요. 이건 우리 사회 시간에 어렸을 때 배웠던 겁니다. 공급과 수요인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의 성질이 달라요. 디맨드 사이드, 그러니까 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자극시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디맨드가 아닌 서플라이 공급 인플레입니다. 공급이 조금 줄어들거나 그 다음에 뭐 투기적인 수요 자본에 의해서 가격이 그쪽이 좀 올라간 거지 실제 이 디맨드 사이드 수요가 창출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면은 오늘 저녁에 미국에서 이제 금요일이니까 산업생산 지표하고 도매재고 지표들 이런 것 나옵니다. 물론 소매 판매하고 소비심리 지표도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산업생산 지표가 그렇게 올라오질 못했어 아직까지. 그리고 도매재고 수치도 아마 내 예상에는 좀 낮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기업들은 일단 소비가 좋아질 것 같으면 재고를 막 쌓아. 왜냐면 잘 팔리니까. 근데 재고를 쌓아놓는 지표가 아직 높지 않다는 거는 수요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왔던 지난주에 뭐 CPI, PPI 이런 그 수치들이 순간적으로 빵 뛰었던 거는 원자재가 뛰었기 때문인데 그 원자재의 가격 상승이 수요가 아닌 공급 측면에서의 가격 상승이라고. 공급이 줄어들고 운송을 하는데 수에즈 운하가 빵 막혀버렸고 그런 요인이고 투기 자본이 들어와서 가격을 막 띄워놓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는 이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야. 그러니까 지금 금리 올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값이 아직도 싸다. 그래서 주식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냥 좀 더 고를 가베치는 거지. 가도 돼. 다음 주에는 이게 이제 반도체들이 또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가상화폐나 비트코인 관심 있는 많잖아. 해도 될 것 같아요. 난 아직은. 물론 이제 품목은 좀 정해서 산출을 좀 줄여놔야 되지만 이 앨런 머스크 때문에 아주 미쳐버리겠네. 얘가 막 말을 오늘도 하고 막 어제도 하고 하루 다니고 대놓고 작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래도 돼? 더지코인 또 하겠다 했는데 어쩔 거야. 그 입을 막을 순 없고. 그래도 코인도 나는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종목을 또 본다면은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거는 이 시세 기복이 있었지만 아직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전 좋게 봐요. 두나무의 직상장을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RCPS라고 하는 상환 우선주에 대해서 구주 전환을 요청을 했어. 이게 좀 어려운 얘기죠. 또 뭐냐면은 신주 발행을 하는 거랑 구주 매출을 하는 거랑 상장 요건이 좀 달라서 구주 매출을 해야지만이 돼. 그러니까 발행된 주식을 가지고 직상장을 해야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 상장을 서두른다는 얘기야 두나무가. 그러면은 두나무의 그 RCPS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쭉 보면은 제일 수혜가 되는 건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우리기술 투자 지분 또 9% 가지고 있는데 알지? 신성이엔지. 그게 요번 주 포인트고. 그다음에 종목은 난 뭐 이따가 따로 또 하겠지만 우리 이영수 대표 너무 지금 조용하니까 물어봐서 삼성전자 챙겨줘서. 자, 반도체 삼성전자 포인트는 네. 오늘 본방에서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2020년도에 매출이 236조 원에 영업이익 35조 이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021년도 올해는 260조 매출에 영업이익 전망을 45조 이렇게 했고 1분기에 9조 3천억 나왔어. 영업이익이. 그러면 45조를 달성하려면은 2, 3, 4분기가 10조 이상씩은 다 나와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럼 1분기보다는 일단 2분기는
좋을 거라고 봐. 뭐 환율 효과도 있고 반도체가 잘 팔리는 것도 있고 오히려 지금 2분기에 10조를 보는데 나는 더 높게 봐. 11조나 12조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2분기 12조, 3분기는 한 15조, 4분기에는 한 17조. 이렇게 더해봐. 자, 계산기가 뭐라 빨리지. 54조? 그렇지. 왜냐하면은 아까 삼성전자가 45조라고 컨콜에서 얘기했잖아. 근데 톤업이 자꾸 되는 거잖아. 조금씩 바뀌어. 근데 50조 이상을 지금은 주창해. 삼성전자가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이게 톤이 올라간다고. 목소리 톤이 내가 지금 올리듯이 삼성전자가 톤업을 시키는 거는 뭔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1분기 실적 나왔는데 테스나 PSK 뭐 주요 업체들 보면 다 서프라이즈예요. 컨센 대비해서. 좀 낮은 것도 있죠, 근데. 뭐 낮은 것도 있는데 핵심 장비들은 대부분 다 컨센 대비 서프라이즈했고 좋았어. 이번에 조정 맞으면서 반영이 하나도 안 됐어요. 오히려 주가는 굉장히 아름답게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누가 또 후루룩 또 말아 먹겠죠. 올려 먹겠죠. 당연하지. 그러니까 너무 매크로 아까 얘기했던 뭐 인플레이션과 금리 뭐 우리는 신흥국이에요 뭐 이런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본질이나 실적에 대해서는 잘 값어치를 매기지 않아.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은 그냥 화끈한 테마주를 좋아하고 비트코인 이런 거에 가 있지 테스, PSK 그쵸. 뭐 이런 장비 모니가 업체들 IPS 이런 재미없지. 맨날 우리 이영수 대표가 그 주창을 하지만 네. 어려워. 줄이 또 대가리 아니 머리는 안 사는 거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오케이 뭐 때려 일단 그리고 공매도 쳐 막 그러면서 또 노이즈라는 거를 막 리포트 내 모건 스탠리 그렇죠. 이런 데서 거의 피크를 쳤고 실제 반도체의 그런 업황이나 사이클이 우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빠지지 않고 이익이 지금 충족되지는 않을 거야라고 자꾸 슬쩍 툭툭 던지는 거야. 몇 달 지나면 주가는 이만큼 올라있어요. 그렇지. 네. 공매도 한번 엿대봐라 얘기하고 동학개미들이 뭉쳐야 돼. 우리가 그 해볼까? 채널 만들었다 얘. 얘가 지금 개인 채널 만들었어요. 바람 피고 있어. IT의 신이라고 네. 우리 이영수 대표가 네. 따로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는 이제 조금 전문적인 것들을 잘 분석을 좀 해주세요. 일단 샘플링 하고 있고요. 우리 체마 앵커 나중에 데려오려고. 일단 반도체는 그래요. 일단은 그 사실 이번 정부의 어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문율이 재벌한테 세 공제 못 준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컨센이었는데 맞아. 그게 깨진 거예요. 미국 때문에. 왜냐면 미국은 세제 혜택을 40%라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들어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가 우리 다 뺏기거든. 다 뺏기겠네? 그러니까 정부가 세제 혜택을 설비 투자에 16%까지 해주는 건데 어제 나온 거 목요일 날 그렇죠. K 반도체에 맞아요. 대한 육성 밸류 전략. 체인과 이거 뭐 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그렇죠. 하나도 안 먹혔어. 하필이면 그때 또 미국의 인플레가 지랄이고 뭐 맞아요. 난리가 어떻고 앨런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개가 짖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진도지 코인인가? 시바 코인? 시바견. 아 그래. 진도지 코인 일부러 만들어. 그러는 것 같아. 아니. 진도지 코인은 먹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보도만 집중되다 보니까 이게 실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은 자꾸 덮이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 얘기만 하잖아. 뭐 미국의 백신을 누가 생산하니 뭐 CMO가 뭐 위탁 생산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니 녹십자가 하니 그러니까 빨리 벌고 싶은 거야. 그냥. 바이오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바이오는 동국제약. 얘도 참 고집스러워. 우리 자꾸 희화화 시키면 안 되는데 동국제약을. 백신은 조금 이게 본질이 자꾸 흐려진다는 거지. 언론도 좀 자각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이제 가십성으로 빵빵 터트리기만 좋아하는데 다음 주에 우리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잖아. 미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고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 거는 항상 뭔가 조율을 맞춰 놓은 상태로 가. 그냥 가지 않아. 저 갈게요. 그렇죠. 어서 오세요. 이러진 않는단 말이야. 맞아요. 물밑 조율을 해서 뭘 주고 뭘 받고 선물을 가져가고 선물을 가져와야 돼. 그러면은 뭘 주고 받느냐? 다 세상 사람들이 인지하는 바는 반도체 줄 테니까 백신 줘 이거거든. 근데 그거는 남는 장사는 사실 아니야. 이게 백신이 자꾸 국민적 관심이 하루에 700명대 나오고 막 난리치다 보니까 백신에 관심이 높지만 백신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 정상회담 전에 반도체 회의를 하는 건 굉장히 신뢰 아니에요? 외교적인 신뢰 아니야? 좀 느낌이 별로 기분이 안 좋던데. 선물 먼저 줘 이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네. 그러니까 이 정상회담 하기 전에 반도체 회의 먼저 하고 줄 거 먼저 받을 거 먼저 받고 이제 줄 거는 생각해 볼게 이런 거 아니야? 참 보면 미국이 머리 잘 써요. 네. 힘없는 나라의 비애지. 거기에 이제 플러스는 분명히 추가 플러스 카드를 가져갈 거야. 그게 뭐냐면 이제 위쪽 카드지. 근데 뉴스 뜬거 보니까 이거 와 있잖아요.
뭐 했어. 그게 찍힐 정도라는 얘기는 그 말이 맞아. 보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위쪽 북한 쪽에서 뭘 받아서 미국에다 전달을 해줄 것 같습니다. 합리적 추론이에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과라는 것들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 카드처럼 보이잖아. 다 내년에 대선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반도체와 백신과 북한 카드 같은 것들을 가서 막 하겠지. 그러니까 그게 꼭 시장에 나쁜 얘기는 아니란 말이야. 좋은 얘기야. 오케이? 그런 것 같아요. 뭐야 너 오늘 방송 얘기야? 자, 그래서 다음 주는 네네. 한미 정상회담 테마주. 한미자 들어가는 회사들이 많아.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한미 사이언스. 일단 이게 세제택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반도체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장치 산업이에요. 거대한 장치. 네, 굉장히 많은 돈을 태워서 장비를 깔고 그거를 감가상각을 5년 내지 7년, 요즘엔 7년 안 하고 거의 5년 만에 그냥 감가상각을 해버리거든요. 빠르네. 그렇죠. 그 10조를 투자하면 예를 들면 지금 뭐 170조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 중에서 시설 투자가 만약 100조라 그러면 100조 중에서 미국은 40조를 환급해 주는 거야. 대박이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100조 투자하면 16조를 환급해 주는 건데 이게 다 이익으로 잡혀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좋아지는 거야. 세제 혜택. 네, 세제 혜택이 굉장히 죽은 자식도 벌떡 일어 세운다는 세제 혜택 아니에요. 그만큼 좋은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 반도체 굴기에 관련해서는 일단은 잘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전공정보다는 후공정이 좋아요. 후공정이? 네. 왜냐면 전공정은 우리 지금 쓰는 시모스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그 실리콘 기반 반도체는 한 70% 정도는 미국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중국을 꽉 옥죄 있는 건데 대부분의 핵심 기술들이 다 미국에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설계 기술이나 그렇죠. 뭐 램 리서치, 뭐 설계는 당연히 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고. 설계 툴도 그렇고 맞아요. 반도체라는 게 이제 설계할 때 그 약간 모듈화처럼 맞아요. 다닥다닥 있는 IP들을 그렇죠. 취합하잖아. 맞아요. 그 레고 블록. 맞아요. 맞나? 네. 이렇게 조그만 것들을 다다다닥 해서 모양을 만들듯이 그런 것들에 대한 원천적인 기술과 지적재산권은 미국이 다 가지고 있는 맞아요. 거지. 그 사실은 시스템 반도체 설계할 때 EDA 툴이라는 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CAD 같은 거. 그렇지, 그렇지. 그거를 이제 하는 데가 뭐 시놉시스, 뭐 멘토 그래픽스, 뭐 이런 회사들 다 미국에서 해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을 못 받으면 칩 설계도 안 되고 공정은 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뭐 테라다인, 어드반테스트 다 이런 회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공정은 미국 쪽에서 작업기업 밀어줄 거 아니에요. 미국, 그렇지. 그렇죠. 그런데 후공정은 미국에 거의 생산 라인이 없어요. 후공정 쪽 거의 없고. 패키징. 그러면 그렇죠. 패키징은. 그러면 후공정 라인은 깔아야 돼요. 그래서 인텔이 뭐 3.5조 투자해서 후공정 라인 깔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국내 기업 중에서 미국 기업이 대체가 안 되는 장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게 대표적인 한미 반도체 같은 한미 거. 반도체. EMI 찹해나 비전 플레이스먼트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 그러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한미 반도체가 담당할 것 같고 그러면 미국이 후공정을 하면 누굴 밀어주겠어요? ASE나 스필 같은 대만 회사 밀어주겠어요? 아니지. 아니요. 미국 국적의 엠코라는 2위 회사가 있어요. 그렇지. 아메리칸 코리아. 그렇죠. 그 원래 안남 안남 반도체인데 반도체. 이 외환위기 때 하여튼 뭐 미국 회사가 됐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이 회사를 밀어주면 여기에 또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뭐 한미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이런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 되는 거고 사실 이게 탑픽이에요. 대만 TSMC 쪽 수혜도 있고 미국 반도체 수혜도 있고 국내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혜도 있고 맞아. 가장 좋은 거고 약간 좀 이제 요거보다는 조금 약한데 괜찮은 게 범용 장비가 있어요. 이제 유니셈 같은 거, 유니셈, 스크러버, 스크러버. 네, 스크러버, 뭐 칠러 이런 거. 그리고 이제 PSK 같은 경우는 뉴 하드마스크, PR 스트립 같은 경우는 얘들이 아직까지는 세계에서 넘버원이에요. 그러면 EUV 장비를 라인을 하더라도 이 PR 스트립을 얘들 걸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고형 같은 회사들은 왜 또 필요하냐면 칩을 수직으로 샀잖아요. 그렇지. 쌓으면 이게 투명 접착제를 써야 돼요. 쌓을 때. 뭐 이제 인터포저도 쓰고 막 하지만 그럼 투명 접착제 문제가 뭐냐면 비전 광학계로 보면 반사시켜요. 난반사. 네, 그거를 잡을 수 있는 회사가 고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니 LED 쪽 패키징 할 때 얘들 검사 장비 다 썼거든요. 그건 디스플레이잖아. 디스플레이인데 그게 LED가 반도체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반도체 다이를 수직으로 쌓으면 이런 이제 그 투명 접착제를 가지고 바르고 이걸 나중에 만들고 나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비전계에서 이 대형되는 회사가 이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회사는 수혜 볼 수 있고 제일 좋게 보는 거는 원익 QNC예요. QNC? 네, 원익 QNC. 왜냐하면 이 회사는 그 파츠 중에서 쿼츠 석영 소재를 이제 세계 넘버원인데 그러면 미국에서 라인을 막 깔면 일단은 시각은 무조건 램 리서치예요. 그러니까 뭐 삼성이 깔든 TSMC가 깔든 인텔이 깔든 시각 장비는 무조건 램 리서치인데 여기에 파츠를 납품하는 회사가 원익 QNC예요. 최근에 램 리서치 쪽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마진율도 굉장히 좋아요.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장비 쪽은 제일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소재 쪽은 원인 QNC 제일 좋다. 근데 IT를 우리 이영수 대표가 많이 하는데 이제 주가가 조금 다 턴다운이 돼버려서 좀 힘이 덜 저기 하지만 끝난 게 아니라니까. 아 맞아요. 단기 아직까지 조정이에요. 단기 조정. 좀 길게 롱텀으로 보고 물론 네. 중간에 변곡이나 이렇게 출렁거림에 대한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단독거리 가져왔는데. 또 뭔데? 알려드릴까요? 단독거리. 우리 39금에서 막 오픈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업계에서는 좀 알고 있는데 시장에서 잘 몰라요. 인지를 못 하고 있다. 나도 모르는데. 네. 애플 AP를 애플 칩은 주로 TSMC에서 파운드리 하잖아요. 어. 후공정은 팬아웃 WAP로 하잖아. 그렇지. 웨이퍼 레벨 패키징. 그런데 이번에 M1이 있잖아요. 애플이 이제 그 맥북용 설계한 M1. M1은 팬아웃 WAP가 아니에요. 플립칩 BGA라는 걸 써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팬아웃 WAP는 그 기판이 없어요. 기판이 없는데 이게 플립칩 BGA라는 데다가 M1을 패키징 하다 보니까 애플이 또 물량 쭉 빨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FC BGA 쪽이 쇼티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삼성 전기 얘기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FC BGA가 쇼티지가 났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 하더라고요. 이게 애플이 다 빨아가서 그런 거예요, 물량. 그러니까 삼성도 이번에 X큐브, I큐브 내놨잖아요. 다 그게 플립칩 BGA 기반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PCB가 없어지냐 뭐 맞아요. 이런 예. 얘기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삼성전기가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근데 삼성전기가 사실 PCB 기판 가지고 주가 올리기는 쉽지 않잖아. 그렇지. MLCC가 대부분이니까. 필요한 회사들 본다 그러면 심택이나 대덕전자가 괜찮은데 사실 대덕전자는 밸류에이션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앞으로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얘가 실적보다 훨씬 가이드보다 잘 나오면 얘는 살만하고 심택은 싸요. 심택. 네, 그래서 오늘 심택은 포인트 심택이네. 그렇죠. 심택이 좋아 보여요. 난 앞에다 우리 기술 투자 떠들었더니 심택을 따게. 또 이제 요런 또 단독이네. 네, 단독은 아니고 뭐 아는 사람 아는 건데 SK 이노베이션이 일단 이제 LG 그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제 해결했잖아요. 2조 주고 해결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 포드하고 합작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포드하고 합작사. 지금 그 LG 이번에 추태원 회장 미국 가는 것도 맞아요. 네. 다 이유가 있잖아.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딱 오픈하면 이제 이노베이션은 그냥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양극재 납품하는 LNF를 봐야 돼요. LNF. 네, LNF. 지금 그 보면 이 계획상으로는 그래요. SK 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 1공장이 한 9.8기가와트. 나 너무 다가섰나? 네. 우리 방역을 지켜야 되나? 여기 뭐 한 마디 막어야지.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은 조지아 1공장이 한 9.8기가와트시 정도 되고 지금 그 1조 8천억을 더 투자해서 조지아 2공장 건립 중이거든요. 조지아에. 예. 그게 이제 11.7기가. 그럼 토탈 지금 계획은 21.5기가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43만 대 분량인데 여기서 요건 좀 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포드하고 100기가 이야기. 100기가? 그건 좀 뻥이다. 네, 뻥이죠. 좀 뻥이다. 근데 그 어쨌든 조인트 벤처를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냥 뭔가를 하겠지. 네. 그러면 이제 이 장기 고금 계약이 이런 나오고 일련의 것들이 선물, 주고받는 선물. 아까 있잖아. 정상회담을 가면은 주고받는 게 있어요. 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LG 그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GM하고 합작사 또 했죠. 그리고 이제 자체 생산 그것도 있죠. 얘들은 145기가와트시 정도거든요. 전기차 200만 대 분량이에요. 그렇지. 이게. 그러면 2차 전지 쪽도 우리가 완전 선물 주는 거잖아요. 그죠? LG가 145기가와트 해주고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한 120기가 해준다 그러면 거의 뭐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물량 다 대주는 거고 반도체도 주고. 그러게 상당히 공격적이야. 이게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 싶긴 한데 중국을 견제를 더 하려면은 북한을 좀 끌어안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북한한테도 당근을 좀 줄 가능성이 좀 높아. IT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농약, 친환경 농약. 작은 것도 해야지 우리 인바이오 본방에도 얘기를 했지만 엔바이오는 우리 했잖아. 엔바이오니아. 엔바이오니아는 지난주에 했고 주가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이 조정장에서. 그럼. 응. 뭐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그리고 그건 앞으로도 우리가 괜찮아. 잘했지? 그렇지. 39금에서만 볼 수 있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그럼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인바이오는 포인트는 뭐 늘 그렇지만 내가 이제 아침 방송에다 썼던 표현이지만 나도 말을 참 잘 만들어내긴 하는데 온도가 올라가죠. 기온이 올라가고 주말에 비가 와. 그러면 이제 그들이 온다. 그들이 알을 까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제 병충 애들이 알을 까. 왜냐하면 비 오기 전에 이제 개구리가 울고 맹꽁이가 울고 두꺼비가 울어. 왜 그러냐면 이제 먹잇감이 늘어난다는 걸 인지하는 거야. 그래서 두꺼비 개구리들이 이제 교미를 해가지고 알을 까. 왜냐면 먹잇감이 늘어나니까. 왜 먹잇감이 늘어나냐면은 비가 오는 그 두두두둑 소리가 옛날에도 얘기해준 것 같아 한번. 이 메뚜기들의 날개들, 그 곤충들의 이게 두두둑 거리는 이게 이제 그 교미하는 그거야 신호. 그걸로 인지하기 때문에 이 곤충들이 이제 또 알을 까고 많아지면 개체수가 많아지면 먹잇감이 많아지니까 양서류들도 늘고 양서류가 늘면은 조류도 는단 말이야.
그걸 잡아먹는 새들이 늘고 새들이 늘면은 겨울에 조류독감이 나오고 조류독감이 광살하면 이제 박쥐가 이제 해갖고 또 바이러스가 나오고 이런 대박이다. 대박이지. 네, 대박이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찌됐건 식량이 가격이 많이 올랐어. 어제 하루는 좀 휘청거리긴 했지만 재미없으면 재미없다 얘기해라. 확 와닿진 않아? 아씨. 그럼 그냥 편집해라 편집. 이성만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인바이오는 그런 이슈로 이제 어차피 생산을 늘려야 되면은 병충해에 대한 방제가 이제 다가오겠지. 그러면 이제 농약이 쓰이는데 친환경 농약이라는 거. 그거는 이제 뭐 대충 찾아보면 다 나와. 근데 인바이오가 주가가 우리 한번 했었는데 밀렸던 이유가 있거든. 이게 뭐냐면은 지난해 결산 실적을 냈는데 적자를 냈어. 그래 봤더니 파생 상품 평가 손실이라 그래서 이게 시비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 그 시비 가격하고 전환가하고 현재 주가하고의 차이를 평가 손으로 잡아. 현금이 나가는 손실은 아닌데 그냥 그렇게 회계상으로 잡게 되어 있어. 근데 왜 지난 연말에 이명재 대표가 그걸 서둘러서 했냐면은 이명재 대표의 지분율이 낮아. 그러니까 지분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식으로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결산 실적이 마이너스가 났거든. 근데 1분기 실적 내놨는데 바로 플러스로 올라왔어. 45억 영업이익 났고 당기순이익이 68억 나왔네. 그거 전자공시 찾아보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실적이 회복되고 있는 농약회사 이거는 이제 대북 쪽도 사실 연관성이 좀 있고 그러니까요. 농산물 쪽도 연관성이 있고 친환경 좋다. 아직까지는 친환경도 좋고 ESG도 좋고 그래서 작지만 인바이오를 다시 또 이번 주 보고 있습니다. 오른 것도 없고 주가 바닥에 있어. 저 바닥에 완전히 그냥 붙어 있어. 바닥에 찍어준. 그럼 이러다 계속 바닥에 있을 수도 있어. 나도 몰라. 근데 시모스 이미지 센서 쪽을 좀 이제 봐야 되는데 이미지 센서. 네, 이미지 센서. 이제 카메라 센서 쪽이죠. CIS 오더컷 이야기가 좀 있었나 봐요. CIS 네, 오더컷. 오더컷. 그러니까 그래서? 공급 부족할 줄 알고 막 물량을 막 이만큼 100이라고 주문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 80만 주세요.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노이즈. 필드에서 네네. 나오는 네. 잡음이구나. 요게 이제 반도체 뭐 또 조정의 한 근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요런 부분은 좀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 이제 삼성전자가 CIS 쪽을 자꾸 외주로 돌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운드리 쪽에 계속 쇼티지가 나니까 이거는 이제 삼성 지금 팹에서도 많이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200mm 팹도 있고 여기 많이 생산하는데 지금 돈 되는 칩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니까 요거는 외부로 빼버리고 이제 자기들 돈 되는 거 많이 받아서 최근에 이제 그 UMC라고 UMC가 이제 대만? 파운드리가 한 3위에서 4위 글로벌 파운드리즈하고 왔다 갔다 하는 회사거든요. 여기에다가 12인치 웨이퍼 장비를 공급을 하는 걸 했어요. 누가? 삼성전자가. 예. 왜냐면 기존의 삼성전자는 D램을 주로 CIS로 전환하는데 이거를 대충 이제 메모리 사업부에서 다 이게 노후화가 되면 그냥 그 파운드리 사업이 그냥 던져졌어요. 거의 감가상각 끝난 거를. 그러면 날로 먹는 거지 사실 파운드리 사업은. 근데 이제 요거를 그냥 저기 시스템 LSI 쪽에 안 주고 UMC한테 줘버린 거예요. 대만 유엔시에다가? 네. 왜? 그러니까 그거를 CIS 생산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CIS 쪽 외주가 이제 많아지니까 물량이 파운드리에 그냥 주기보다 UMC에다가 이걸 줘가지고 생산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장비가 꽤 좋아요. 그러니까 28나노 공정이고 여기서 이제 그 기존 D램 노화된 장비긴 한데 CIS나 DDI 같은 거를 이제 여기서 양산할 것 같고 장비가 한 400여 대가 된대요. 이게 400대? 이제 많네. 네, 이게 이제 23년 양산으로 한 10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월 한 27K, 한 27,000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종희 사장 그 있잖아요. 그 VD 사업부장이 이제 대만 방문할 때 여기 방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디어텍도 만나고 노바텍도 만나고 AUO도 만났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디스플레이 수급 특히나 DDI 수급도 잘 안 되고 근데 삼성 TV는 많이 써야 되잖아요. 어쨌든 LCD 쪽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하려고 이제 대만 쪽하고 협력 모델을 많이 하나 봐요. 지금 뭐 계속 DDI 쪽은 그 계속 이제 공급 부족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실리콘웍스라는 회사는 지금 국내 이제 키 파운드리즈를 많이 쓰니까 얘들은 좀 이제 그런 이슈에서 좀 자유로워요. 파운드리 못 구해가지고 팹리스들이 난리인데 여기 좀 괜찮기 때문에 실리콘웍스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종목 딱 실리콘웍스. 네, 실리콘웍스 괜찮을 것 같고 실리콘웍스가 LG향으로 인비돼 있지만 이제 바꾸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삼성하고도 그렇죠. 이제 삼성하고 막 거래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약간 조금 이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제 어떤 이제 확장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삼성이 시모스 이미지 센서 쪽을 외부로 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내 이제 거기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들한테 약간 단기적으로 부정적일 수도 있고, 네,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UMC 쪽으로 만약에 거래가 튼다 그러면 그거는 또 오히려 악재가 호재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IT 참
어려워요. 내용도 어렵지만 그 돌아가는 구조들도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쉬운 투자해 우리 기술 투자. 아, 코인 좋죠. 자 우리 주발린 주린이 이송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와, 자 우리 송뭐 궁금한 게 있나? 주린이가 아니야? 그럼. 너무 이제 노련해. 공매도도 알고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중복 청약 그거 금지된다고 그 말도 많던데. IPO 할 때 응. SK IET 엉망진창 돼 버렸지 지금 주가가. 근데 중복 청약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 금지하면은 뭔 차이가? 공정 배분이 또 안 되고 쏠림 배분이 되겠지. 그 중복 청약이라는 거는 계좌가 막 여러 군데 지점에 동일 명의로 막 여러 개 있으면은 거기에 균등 배분을 준다 그래서 그게 이제 SK IET는 마지막이었지만 그거를 해보니 뭔가 부작용이 근데 그게 사실은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자꾸 로비하는 거지.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니까 시장이 주가가 막 그 물량이 분산돼가지고 주가가 무겁게 떨어지는 거야. 라고 자꾸 당국한테 얘기하니까 당국이 그런 거 같거든. 그러니까 조금 더 특혜를 줄 만한 펀드들한테 몰아주고 그런 걸로 바꾸는 것 같아 다시. 그러면은 그치? 우리는 어? 저는 개미는 어떻게 해요? 그거 하지 마. 아, 네. 정해하지 마. 하지 말라고요? 크래프트 하지 정해가려고. 말라고요? 근데 IPO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이익이 별로 없어요. 이게 발행시장으로 가야지 돈이 돼요. 사실은 유통시장에서 주식으로 거래해가지고는 자본이득을 얻기가 너무 어려워. 나중에 이제 그 IPO 하는 프리 IPO 마켓 같은데 이영수 대표가 그런 것도 전문이야. 이영수 대표가 나중에 그런 걸로 이제 소개를 많이 시켜주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네, 그거 하세요. 뭐 물어봤냐, 근데 지금? 중복 청약. 아, 중복청약. 그게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네, 되냐고? 방법이 없지 어떻게. 그거를. 청약으로 이제 따상 먹던 이제 시절은 대충 지나가는 것 같고. 그럼. 유통 주식 중에서 밸류에이션 좋은 거. 음. 사실 이게 IPO는 또 하다 보면 이게 또 그 증권사마다 IPO를 또 실적에 대한 압박이 많다 보니까 그 회사가 요구하는 밸류에이션대로 많이 맞춰줘요. 특히나 높은 가격인데 거기서 또 막 따상 가고 그러니까 사실 거품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SK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야 오케이.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나머지 그냥 같이 묻어서 계속 말도 안 되게 올라간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SKIT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이게 좀 차분해지지 않을까 시장이. 그러네. 그러니까 IPO 대박 뭐 상장하는 거에 이제 그거는 조금 너무 이슈가 많이 되면 거기에 먹을 게 맞아요.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 뛰어들잖아. 주변에 또 종목을 막 얘기해. 그러면 조심하는 게 좋아. 구리 얘기 나오면서. 구리, 카파. 네. 얘기 나오면서 주린이가 아니야. 이 양반 너무 늑수구래 이제. 진짜. 무슨 주린이가 구리를 아니, 이야기해. 너 이제 진짜. 아니야. 주름이로 바꿔. 아니 구리 얘기 나오면서 이게 중국이랑 호주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다 막 이런 얘기만 이렇게 약간 떠돌아다니는데 근데 정작 막상 이렇게 구리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찾아보면 구리시 얘기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게 갑자기 왜 떠도는 건지 모르겠어요. 원소기호는 CU. 구리가 쓰이는 데가 엄청 많지. 다 써요. 제일 많이 쓰이는 데는 이제 파이프, 그 수도관. 이게 이제 녹이 쓰면 안 되니까 스테인리스 기능이 구리가 녹이 안 쓴다는 거예요. 황동 같은 것들이. 그래서 스테인리스 관 같은 것도 있지만 뭐 2차 전지부터 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전자제품의 구리 이게 엄청 많이 쓰이는 거야. 닥터 카파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이게 경기의 시그널로 많이 봐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 구리 수요가 느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안 좋으면 좀 떨어지고 이제 구리 가격 가지고 경기를 많이 보는데 수요. 근데 옛날에는 중국이 다 빨아갔거든. 전 세계 공장인 중국이 구리를 다 빨아들였는데 요즘은 그런 수요가 아니라 공급. 구리 광산은 아까 얘기했잖아. 칠레라는 데가 제일 많아. 칠레에 이제 광부들이 파업을 하고 코로나에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채광을 잘 못하니까 그걸 채광을 해갖고 실어 날라야 되는데 그 운임 지수가 있잖아. 건화물 벌크선 같은 거 있거든. 큰 벌크선에다 날아야 되는데 수혜주 운하가 딱 막히는 바람에 이게 배가 다 정체가 됐잖아. 그 운임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채광은 적고 운임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가격은 뛰고 약간 그런 개념이지. 호주하고의 뭐 중국과의 불협화음의 구리는 조금 하나의 작은 변수일 뿐이다. 오히려 채광석이 더 근데 호주 채광석 많이 쓰니까. 구리 관련주라는 거는 아니, 관련주가 아니라 왜 갑자기 그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그런 이슈가? 근데 구리가 이제 비철 금속이 한 6대 비철 금속이 있는데
구리가 제일 대표적인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닥터카파 그리고 구리가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은 아까 얘기했던 스테인레스라는 건 니켈하고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렇게 맞는 거든. 그러면 알루미늄하고 니켈 가격도 같이 올라가. 그럼 뒤에 이제 주석, 납 이런 것도 같이 올라가. 아연도 오르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광산 업체가 없지. 관련 통산 뭐 정도? 통산? 통산. 동파이프. 그다음에 탄피, 그렇지. 탄피 얘기했네. 총알 탐피 총알 많습니까? 왠지 CRB 계좌도 있을 것 같아. 하고 선물 시장에서 막 선물하고 이런 거 아니야? 커머더티. 이게 자꾸 이게 줄이니로 이게 이미지 메이킹 해가지고. 아니 근데 뭐 나중에 얘기지만 포트폴리오를 잘 이렇게 구성해놔야지. 주식만 너무 있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벤트는 고민을 좀 해볼게요. 뭐 왜 또? 이영수 대표가 고민을 좀 해서 단독으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댓글 많이들 남겨주시고 텔레그램에 가치 투자 클럽 그다음에 주식 아니 돋보기. 그건 하지 마. 텔레그램 가치 투자 클럽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그쪽에 많이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